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, 게임주들이 이제는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,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, 일단 우리가 좀 뭐 추천 종목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8월달 시장 자체를 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카카오 게임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, 자,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히려 좀 새롭게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쪽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. 2분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,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보다도 좀 3분기에 굉장히 매출적인 부분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오딘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 초반 뭐 4월 달부터 이게 뭐 나와서 계속해서 뭐 매출적인 부분을 이끌었던 게 아니라 6월 2일 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구글 플레이어 스토어 이제 매출 1위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 매출이 좀 3분기의 매출로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도 오히려 2분기보다도 3분기 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더 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하반기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종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, 뭐 이듬해까지 다수의 작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뭐 분명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. 지금 막 여기서도 매물대가 좀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오히려 뭐 빠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카카오 게임즈를 이어서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이제 실적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웹젠이라든지 NC소프트, 네오위즈,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, 일단 웹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차트가 굉장히 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부분, 근데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NC소프트랑 지금 계속해서 뭐 소송건이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리스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어요. 지금 뭐 뮤 온라인이라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, 당시에도 뭐 2000년도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그래픽이라든지 뭐 게임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웹젠을 급성장을 시켰는데, 현재까지도 이 웹젠을 먹여 살리고 있는 핵심 게임으로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특히 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IP였기 때문에 중국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좀 차트가 너무 바닥인 부분은 마음에 들기는 해요.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NC랑 소송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게임 종목 중에 하나인데, 일단 최근에 아쉬운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.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서 구글 매출, 최고 게임 매출 순위를 보게 되면은 리니지가 좀 내려온 부분이 조금 아쉽다. 근데 오딘이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,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8월 달에 불소2가 이제 8월 달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기성세대 뭐 30대, 그 다음에 뭐 40대, 그 다음에 뭐 50대 분들이 리니지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오히려 10대라든지 20대들은 불소
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딘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를 불소가 밀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오딘이 불소의 매출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고, 그리고 NC소프트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뭐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꾸준하게 나와요.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두터운 팬층이 많다 보니까는 매출도 뭐 무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봐야 되는 종목이 네오위즈. 네오위즈가 의외로 좀 많이 못 간 부분이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. 분명히 적평가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,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와요. 작년 대비했을 때도 올해 매출 좀 기대를 하는 부분, 그리고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, 뭐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뭐 매년 증가적인 추세가 나오고 있고, 퍼 자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저평가 받고 있는 9.54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뿐만이 아니라 퍼 자체도 굉장히 좀 저평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조금은 지금 아쉬운 흐름 자체가 있는 게 8월 9일에 블레스 언리시드라는 게임 자체를 론칭을 하는데, 지금 뭐 오딘에 너무나도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조금 관심이 이렇게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, 이것도 좀 놀라기는 해요. 관심이 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, 이 네오위즈는 이제 퍼블리싱 중심의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포류 장르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카지노 회사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카지노 게임 회사로 대표적인 게 W게임즈인데, 매출이 폭발적으로 커지지가 않는다는 좀 단점적인 부분, 뭐 현금, 회사 자체의 현금이라든지 뭐 유보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좀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. 이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체 개발 IP의 가치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 자체도 한 단계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대감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좀 상승적인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, 결국에는 이것도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. 이 펄어비스가 갖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검은 사막 모바일인데, 이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서비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좀 크게 올랐는데, 단순히 뭐 검은 사막보다도 이제 엘도라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중국 내 게임 시장이 엘도라도인 이유는 그동안 뭐 비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 진출에 뭐 사실상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는데, 중국에서 이제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자 이용자는 최소 뭐 잡아도 6억에서 7억 명으로 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30조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, 뭐 매출적인 부분도 뭐 꾸준하게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주가가 좀 갭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히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80만원 이하에서는 좀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눌렸을 때를 보게 되면은, 자, 네오위즈도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지만 좀 우리가 그때는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19,500원 라인 자체를 지키고 있는데, 이거를 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아직 뭐 시장 자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연기금 기간에서 계속해서 사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이고,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짧게 볼 종목이 아니에요. 15만원 내려오면은 여기서 한번 더 살 거니까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, 이것도 우리가 말했듯이 6,820원 이하로 좀 천천히 차트적으로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좀
분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항상 종목들을 여러분들 너무 막 사자마자 급등 나오고 이런 거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적으로 좋은 종목,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지금 뭐 시장 자체, 오늘 8월달 장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선방을 한 부분은 있는데, 8월 달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중소형주 들이 강세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여러 차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ADR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현 상황에서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소형주들이 언더슈팅 구간, 침체 구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,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총에 따라서 롱숏이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7월달이랑 비슷한 장세가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 달 하루하루 시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올해 1월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전혀 없어요. 그냥 그 사이에 속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격 변화가 시장의 변동 자체를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급하게 뭐 하루에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차분하게 좀 천천히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, 시장 하루하루 일일비 하면서 너무나도 좀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뭐 코스피도 지금 뭐 음봉 깊게 나왔고 코스닥도 좀 음봉이 깊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, 그러면은 또 투매성 물량이 출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출렁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, 시장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왜냐, 시장이 빠지면은 그만큼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